조간 브리핑. 2015년 12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입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칼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이 경향신문 칼럼 일부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합의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이 끓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부터 정확히 50년 전인 1965년 대일 청구권 자금을 둘러싼 한일협정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다. 그때 한국 정부는 무상 원조 3억 달러, 유상 차관 2억 달러를 일본 정부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모든 문제 제기를 포기하고 말았다. 징용 근로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일본으로 넘어간 문화재를 반환받지 못하는 이유도, 그리고 위안부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 이번 위안부 협상은 과거에 이 잘못을 바로잡을 하늘이 주신 기회였는데 우리 정부는 또다시 돈 몇 푼에 국격과 진실과 양심을 팔아넘겼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때 5억 달러를 받아서 경제성장에 요긴하게 썼으니 그걸로 넘어가자고. 정말 그런가? 피와 눈물과 땀의 대가인 대일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이 바로 외환은행이다. 외환은행은 전체 자금의 26.7%인 1억 3,200만 달러를 받았다. 포항제철보다 더 많이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환은행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장 모범적이고 번듯한 은행으로 키웠는가? 아니다. 론스타라는 산업자원에 불법적으로 팔아먹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수조 원의 이익을 주고 론스타를 탈출시키지 않았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ISD, 국제투자자중재라는 형태로 국민 세금까지 퍼줄 준비를 마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있어 이제는 론스타를 떠나보낼 때라고 나팔 불던 사람들은 무엇인가? 어쩌면 그들은 지금 이제는 소녀상을 떠나보낼 때라는 새로운 나팔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독일이 폴란드 남부에 있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은 떠나보내는 망각의 미학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 아픈 기억을 지우지 않음으로써 과거에 대해 사죄하고 미래에는 그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조용하게 다짐하기 위함이다. 만일 일본이 진정으로 위안부 문제에 사죄한다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그를 통해 양국 간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낮 2시 어김없이 최고의 인문학 강좌가 펼쳐집니다. 정선태 국민대 교수와 함께하는 모교 고전 강좌. 고전을 배우는 거지만 오늘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모든 삶의 질곡들이 풀리는 강좌가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고독한 시인, 불안의 냄새 가득한 도시를 걷다, 이런 제목으로 릴케의 말테의 수기를 배우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죠. 저도 듣는 명강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가산 디지털역 7번 출구로 나오다 보면 8번 출구가 보이는데요. 이 8번 출구를 통해 연결된 건물 810호로 가시거나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2번, 3번, 4번 출구를 향해 나오다 보면은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나옵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810호로 오시면 됩니다. 지식 라디오 공개홀이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에 있습니다. A동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몸만 오시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8월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함께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김양건 당 비서 및 통일전선 부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의를 표합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대남통으로 오랜 기간 활약해온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의 사망으로 남북관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8월 목함지뢰 도발로 시작된 남북의 긴장 국면 속에서 우리 정부는 극적으로 김양건과 합의점을 찾아내기도 했는데요. 합리적 대화파로 분류되는 김양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측의 돌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일본 언론의 보도는 사실 무근입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소녀상을 철거해야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완전한 날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 보도에 대해 외교 장관들이 발표한 내용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이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 갈등을 마무리 짓고 오늘 새 출발하게 돼서 최종식 쌍용자동차 대표이사의 말이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이사회를 열고 사측과 쌍용차 노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등 3자 협의체가 논의한 4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사는 합의 내용에 따라서 2009년 회사를 떠난 희망퇴직자와 해고자를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고 구조조정 대상자 가운데 사망자의 유가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복직 대기자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상대방에게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6년을 끌어온 쌍용차 문제가 해고자와 퇴직자들의 완전 복귀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좋은 사람과 플라워,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하는데요. 특별히 대한공경매사협회는요, 오늘까지 광고합니다. 9월 중순부터 넉 달 가까이 함께해 주신 협회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당 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내놓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양국 외무장관 공동발표문에서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하며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UN 등 국제사회에서 비판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지요. 이를 두고 한국일보가 인용한 해외 주요 언론의 논평들은 비판 일색입니다. 그 비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해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향후 위안부 할머니들의 법적 배상 요구 권리가 박탈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피해 당사자에게 입마금을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이다. 외신들은 이처럼 민간이 배제된 부실한 합의가 일본보다 한국 정부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노아 펠드먼 미국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사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군의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완전히 다르다라면서 돈을 주고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침묵을 약속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위안부 관련 NGO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 관계자도 한일 정부 사이의 합의는 여성 인권과 역사적 책임 규명에 있어서 일부 후퇴한 것이라면서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사전 의견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렵다라고 밝혔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참여시키지 않아서 피해자의 권리가 누락됐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향후 사후 대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의 난관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한 지적이다. 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지한파인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서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이 내용이 한국일보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석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역사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이 의문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로 가보겠습니다. 똥줄 타는 것은 그래서 한국 정부입니다.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며칠 전 합의가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총체적 난기류에 빨려들고 있다. 일본 쪽에서는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과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합의 취소와 재협상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와 외교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거센 후폭풍에 휩싸인 이번 합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네. 그러자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일본이 계속 합의 정신을 부정하면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설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물론 사후 관리에서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모든 관련 부처가 나서도 설득이 쉽지 않은데 외교 차관들만을 보내서 할머니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네, 그렇게 해서 외교 차관이 갔다가 할머니들한테. 당신 누구예요? 누구예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앉으실까요? 해결했다고 보고하러 왔어요?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순환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왜 도무시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협상 과정에서 일본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일본에 엉뚱한 미략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합의 내용의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아베 총리나 일본 공직자들 입에서 흘러나오면 그 순간 합의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해달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는 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조정 사건을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은 이 법원의 민사 합의부로 넘겨진다.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는 뜻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성격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설명했다. 정식 재판에서는 며칠 전 한일 정부 사이의 합의의 법적 성격부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합의에 담긴 이 문제가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 때문이다. 이 문구는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하는 명분으로 활용됐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조의 문구와 유사하다. 이번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개인의 청구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되면 손해배상 청구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진짜 한국 정부는 역적이 되는 거죠.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에 대한 내용은 아예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합의와 피해자가 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조정사건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온 김강원 변호사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진행한 합의에 불과하다. 할머니들의 민사적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 네, 기사가 이렇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아베는 모든 게 다 끝났다. 다시는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빌미를 준 건 우리 정부고요. 이번엔 국민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조선인 모집 노무동원이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이 발표됐다. 일본의 탄광 등 노동 현장에서 민족 차별도 없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었다. 강제성, 민족 차별성, 이거는 일본의 식민지배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 요소로 꼽힌다. 어떤 미친놈이 이런 논문을 냈을까요? 일본에서 나오지 않았겠는가? 일본 우익이 쓰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올해를 끝으로 해산되는 와중에 내놓은 논문입니다. 엄청난 논란과 논란이 뭡니까? 비난을 자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쓴 사람이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우연 연구원입니다. 뉴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기 하루 전에 문제의 논문을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했는데 1987년에 설립된 낙성대 연구소는 식민지배가 근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연구로 뉴라이트 사관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끌려간 조선인들, 그 사람들 자발적으로 간 거다. 끌려간 조선인들 거기서 조센증이라고 차별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혜경 강제동원위 조사 1과장은 일본 자료에 기초해서 오류가 많은 논문이다. 기존 연구의 일부만 발췌해서 맥락과 다른 부분이 많은 논문이다. 하자가 많은 논문이란 얘기죠. 정혜경 과장은 또 일본 정부조차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서 데려간 것이다.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일본인으로 착각하게 하기 위해 데려간 것이다 라면서 강제동원으로 규정하고 공식 인정했던 바다 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강제동원이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데 뉴라이트 연구소의 논문은 강제동원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네, 결국 뉴라이트의 소행이었습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여야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조정을 연내에 확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해법을 제시했다. 정의화 의장은 선거법에 규정된 자치 시군구 분할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현재 의석수, 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등 총 300석, 현재와 동일한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는 보관이다.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안을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네, 직권 상정을 막상 했는데 이게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부결되면은 이만저만한 후폭풍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정의화 의장도 책임져야 할 테고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안을 갖고 직권 상정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은 당무와 인재 영입만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선 후퇴를 할 것이라고 문재인 대표 측 관계자가 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표 측 관계자는 문재인 대표가 조기 선대위를 빨리 구성하기로 하고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할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면서 외부 선대위원장 영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라도 선대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표의 측근 의원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진 수도권 의원 67명이 요구한 대로 선대위에 선거 관련 권한을 모두 넘기고 문재인 대표는 당무와 인재 영입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애초부터 문재인 대표는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중앙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호남을 대표할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이용훈 전 대법원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박승 전 총재는 유력한 분이라면서도 문재인 대표는 다른 인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표는 어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략팀이 마련한 보고서를 최고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선거 관련 권한은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선대위로 넘길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 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문재인 대표 흔들기, 안철수 의원 띄우기. 안철수 의원 띄울 수 있죠. 근데 문재인 대표 흔들기와 병행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보수 언론이 말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의 부산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해서 난동을 피웠는데 MBN 앵커가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답변. 그야말로 우문현답이었습니다. MBN 어제 인터뷰 내용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표 교수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이 이러니까 제가 좀 야당을 비판하시는 분들 입장에 서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 오늘 부산 사무실에 인질극이 벌어졌어요. 네. 이유와 어찌됐든 제1야당의 대표 사무실에 국민이 들어가서 인질극을 벌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게 대표 측 사퇴를 요구했어요.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뼈아프게 받아들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 대표가 뭘 잘못했을까요?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질문을 하시는 앵커 입장에서 그러면 그게 정말로 문 대표에 대한 문제 또는 책임 이런 여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하지만 일단 한번 의견이 어떠세요? 저분의 그냥 이상한 행동이라고만 그냥 몰아붙이기에는 그러니까 책임이나 문제에 연관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야겠죠. 그렇다면 2006년에 박근혜 후보가 선거 유세 중에 면도칼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잘못인가요? 똑같은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그때는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였잖아요. 지금 이분도 정치 이상으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가요? 사람에 따라 다르신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신가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신가요? 어떤가요? 2006년의 사건과 지금 사건 똑같은 경우다.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오히려 더 박근혜 후보는 더 커다란 상처를 직접 입으셨죠. 지금 이건 부산의 사무실일 뿐이지만 어떤가요? 비록 인질극이지만 당시가 더 중했다. 그러니까요. 그럼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지금 어떤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여러 종합편성 텔레비전에서 유사한 형태의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표 그렇죠? 예, 문 대표 사무실에 누군가 들어가서 인질극을 벌인 것을 보니 문 대표에게 문제 있는 건 아니냐. 그렇다면 2006년 그 상황도 똑같이 취급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범죄 행동에 의해서. 특히나 조금 전 뉴스 아이템이 뭐였습니까? 북한의 김양곤 비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우리 정부가 통신문으로 애도회를 표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적인데 주적 아닙니까? 그렇죠. 주적의 비서가 높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애도의 뜻을 표한 정부가 같은 나라의 상대 야당의 대표가 이런 피습을 당했는데 어떤 의사표시 하셨나요? 의로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여당이나 정부나 또는 방송의 태도 자체가 상당히 비정상적이다라고 저는 편향돼 생각합니다. 있다. 그럼요. 일단 지금 그런 공격을 할 때가 아니고요. 위로를 하셔야 될 때 아닙니까? 이런 범죄적인 공격, 정신이상자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같이 규탄을 해야죠. IS가 미국을 공격하면 우리가 미국의 책임을 물을 겁니까? 프랑스를 공격한 IS에 대해서 프랑스와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IS가 공격했겠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 2006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언론이 많이 옹호를 했죠. 그렇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표를 옹호할 때다. 그럼요. 지켜드려야죠. 피해자인데. 비유가 제가 뭐라 딱히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알겠습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네, 좋은 사람과 플라워에서 알려온 말이 있습니다. 1566-0264가 아니라 0263, 0263이라고 합니다. 셋, 3, 3 아시죠? 1566-0263입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어제 오전 서울신문 기자와 단독으로 만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전날 남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개적으로 이혼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의연한 모습이었다. 최태원 회장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불편한 속내를 일절 드러내지 않았다. 갑자기 찾아간 기자의 질문에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추운데 고생스럽게 먼 길을 오셨다라면서 도리어 격려했다. 노소영 관장의 측근들은 현 상황을 의연하게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라고 해석했다. 오늘 서울신문 단독 보도였습니다.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노사정이 1년 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온 양대 지침의 베일이 벗겨졌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인데, 고용노동부가 직무 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양대 지침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향후 노사정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나오겠지만
어제 발표된 정부안의 뼈대. 이게 아무래도 말 그대로 뼈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가이드북이 말이죠. 업무 능력 결여를 이유로 해서 해고할 때는 근무 성적 등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불량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각한다든지 고의적으로 결근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설득해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데 글쎄요. 이런 규정 자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든 악용해서 콕찍은 쫓아내버리고 싶은 그런 노동자들을 내보내는 규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노동계는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지에 있던 저성과자 해고를 양지로 끌어올려서 공식화,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지난해 전경련 내부 보고서를 보면 현행 법제 하에서는 저성과자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북은 시골에 난 좁은 길 하나를 고속도로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편 취업규칙 지침이 사용자가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는 길도 터줬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가이드북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건데요. 현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용자가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쉬운 해고, 그 마각이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 초안을 공개한 것에 반발해서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표현도 썼는데요. 최두환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노동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협의 없이 강행했다면서 임시국회가 열리는 1월 8일까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파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낙장불입이라면서 괴념치 않아 할 것 같다. 전 이렇게 보는데 제 생각이 그리 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복직을 위한 극한 투쟁을 이어온 지 6년여 만에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노노사가 복직점검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직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확히 언제쯤 모든 해고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티볼리 롱바디 출시나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등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곽상신 워크인 연구소 연구실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해고자 복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생산량이 늘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17년 출시가 예정된 신차에 대한 마힌드라 그룹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복직투쟁 마무리된 점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하여간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난 복직투쟁의 역사 우리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버틴 6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차 그룹의 기술 먹튀 논란 이후 2009년 쌍용차는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습니다.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그해 4월 전체 인력의 37%에 이르는 2646명의 정리 해고안을 통보했고 노조는 여기에 반발해서 평택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공권력 투입 등을 통한 폭력적 진압 끝에 77일이 지나서야 옥수의 파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980명은 정리해고됐습니다. 노사는 정리해고 대상자 다수를 무급휴직, 희망퇴직으로 전환했지만 결국 165명은 정리해고됐습니다.
쌍용차의 인력 구조 조정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으로 숨진 이 회사 노동자와 가족은 28명에 이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도 피폐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이어졌지요. 네, 이 피해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량화되기가 어렵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적이 없어서 학교도 병원도 갈 수 없었던 탈북 청소년 은주가 새 밑에 한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소식인데요. 법무부는 은주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은주는 지난해 7월 탈북자인 외할머니 박현순 씨가 보낸 브로커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와 지난 1월 국적 판정 신청을 했는데 국적 판정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신분 증명서도 없고 부모가 한국에 없어서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중국에서 출발한 배밑바닥에서 숨어 들어와 한국에 미입국했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도 없었습니다. 조선족인 아버지는 2008년 중국에서 사망했고 어머니도 2006년 두 동생과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송된 뒤 행방불명됐다는 것입니다. 국적 판정 기간이 길어져서 은주는 1년 넘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학교와 병원에 갈 수 없었는데요.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서 은행에서 통장 하나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언론 보도 이후 은주를 돕겠다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무국적 탈북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교육청의 도움으로 은주는 한 중학교에 특례 편입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철거된 서울역 고가 차량 통행이 멈춘 지 보름이 지났는데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교통 대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고가 폐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도로들의 출근 시간 속도를 측정한 것을 보게 되면 평균 시속이 23km였다고 합니다. 폐쇄 뒤에 열흘 동안에 22.6km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도 도리어 빨라졌다는 겁니다. 서울역 주변 통행 속도가 오전 평균 20.3km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흐름이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통행 차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가를 지름길로 해서 다녔던 차량들이 고가가 폐쇄된 이후 굳이 도심안까지 들어오지 않고 멀리 돌아가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교통대책을 세우면서 고가와 가까운 서소문로, 마포대로의 차들이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실제 운전자들은 도심이 막힐 것을 우려해서 더 원거리로 이렇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그러면서 독일 수학자 브라에스가 교통난을 풀려고 도로를 넓히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서 정체는 더 심해진다는 역설적 이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차로를 없애면 차가 사라진다는 의미기도 하다는 거지요.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3일 고가도로를 철거한 뒤 도심 교통 상황이 나아졌던 것도 같은 맥락이란 것입니다. 근데 그 3일 고가도로 철거, 청계천 복원할 때 왜 언론들은 난리부르스를 안 쳤을까요? 예? 지금은 박원순이고 당신은 이명박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가슴 뜨거운 지부장을 모집합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우수한 전국 지부장이 되어 창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전국 방방곡곡 법원 경매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깊이 뿌리내리며 우수하고 검증된 경매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할 최선봉 해설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저렴한 초기 투자로 존경받는 경매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투자 기술까지도 습득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제2의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 상담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안녕하세요. 선대인입니다. 제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생존 경제학 빅픽처라는 책을 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2015년 마지막 날이면서 목요일인 오늘 전국이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해가 넘어가는 시각, 서울은 오후 5시 23분, 그리고 인천은 오후 5시 24분, 그리고 서산은 오후 5시 27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포는 오후 5시 33분, 제주는 오후 5시 36분, 해남은 오후 5시 32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의 마지막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회 김양건과 평양의 교통사고, 그 칼럼 일부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정은의 외교 브레인인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북한 발표에 숙청설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김용순 비서와 리재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철봉 강원도당 책임비서 등 거물급 인사들의 교통사고 사망 때도 숙청설이 나왔다. 권력 장악을 위한 공포정치가 일상화한 북한의 행태로 볼 때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열악한 교통 상황을 알고 보면 지도급 인사의 교통사고를 곧 숙청으로 연결시키는 인식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평양만 해도 도로 상태가 나쁘고 교통표지나 신호등,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 인프라가 취약하다. 택시의 등장 등 차량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과속이 만연해 있다. 최근엔 시장 경제식 운송 서비스가 성행해 무적 차량도 넘쳐난다. 그 중에서도 지도층의 야간 파티 문화가 고질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비밀리에 열리는 파티에 참석한 고위층은 스스로 운전해야 하는데 귀가 시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이야기다. 김정은이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내려도 근절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은 여전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석간 브리핑은 좀 일찍 올라올 겁니다. 뉴스의 재구성으로 본 김용민 브리핑이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한 해 동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 1월부터 4월 말까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방송했는데 뒷받침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